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한대학교 뷰테스 전공 운동처방 전공을 하고 있는 서수연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어떤 근육을 배워보실 거냐면요. 여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불편한 허리와 종아리 근육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주제를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허리만 탁 잘라서 부분을 근육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까, 아니면 종아리만 해서 하지 쪽 발목만 해서 할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허리 쪽 부분 하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어 다녀서 걸었기 때문에 불편한 종아리를 해서 그 두 가지 포인트, 그러나 근육은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근육, 그 근육들의 쓰임새, 그다음에 나중에 스트레칭, 운동 동작까지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있는 보이는 근육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장요근과 요방형근, 그다음에 정경골근. 발음이 좀 어렵죠? 정경골근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복근. 비복근은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요근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장요근은 엉덩이 허리 근육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능은요,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또 굽히면 다시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굽히는 현상을 굽힘이라고 표현하고요. 굽혔을 때 피는 것을 신전이라는 그런 의학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허리를 굽히고 또 허리를 다시 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근육이 어디에서 어떻게 붙어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근육이 붙어 있으면 장골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반이라는 표현을 하죠. 골반 안쪽에 이렇게 붙어서 요추, 허리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지를 연결하는 근육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 이 그림은 앉아서 있는 그림이기는 한데요. 사람이 앉아있을 때 대퇴골, 한마디로 우리 몸의 큰 허벅지 관련 근육에 그 골격이 붙어 있어서 다리를, 무릎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장요근은 숙이고 피고 무릎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을 들어 올리는 역할 대부분 많이 하는 운동이 태권도가 있겠죠. 발차기 할 때. 자, 이 근육의 기능을 약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요근은 엉덩이 허리 근육이긴 한데 이 근육들이 수축이 되면, 근육은 원래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내가 가지지 않아도 돼야 하는 그런 습관으로 통해서 근육이 수축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허리 쪽으로 통증이 굉장히 강하게 좀 통증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나치게 푹신푹신한 그런 침대 또는 소파에 앉아 계십니까? 나는 편할 수 있어도 내 몸을 지탱하는 장요근은 너무 침대가 푹신푹신한 거나 소파에 그러니까 푹 들어가는 그런 쿠션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참고해 두시고요. 또 허리를 웅크리고 있는 자세,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여성들한테 일어나는 임산부들, 그 다음에 또 하이힐을 신고 있을 때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우리 하이힐이 뭐 3cm도 있고 4cm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고 있을 때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장요근을 습관적으로 수축시키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근육은 신경과 같이 지배를 해요. 그것처럼 장요근 또한 대퇴신경 폐색으로 대퇴신경하고 관련된 그런 또 혈관이나 그런 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근육을 못 살게 구르면 이 신경 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비뇨기, 생식기 쪽으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힐을 신었을 때 사람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 슈즈, 발바닥이 뭐 평평한 운동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쿠션이 없는 운동화는 또 사람한테 좋지는 않지만 또 멋을 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보여지는 거는 굽이 좀 있습니다. 자, 굽이 좀 있는 상태에서 기울어지는 각도가 70도가 되겠고요. 자, 또 이제 굽이 완전히 높았을 때 높아서 앞으로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뒤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갈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 각도가 높을수록 사람의 상체가 뒤로 빠지진 않죠. 각도가 높을수록 사람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려는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장요근에서 계속 수축을 요하는 그런 기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힐을 신었다거나 앞으로 계속 설명은 될 거지만 힐을 신었다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는 허리를 좀 뒤로 뒤로 이완을 시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또 그런 방법 또한 해줘야 건강한 등산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힐의 센치에 따라서 사람의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퍼센테이지를 나누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더 가시면 또 이거와 관련된 정경골근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방형근이라고 여기 허리에 있습니다. 장요근은 앞쪽에서 붙어 있다면 요방형근, 허리 네모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방형근은 허리 뒤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루 종일 골반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서? 이쪽부터 연결이 돼서 하루 종일 골반을 들어 있어서 어쩌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을 볼까요? 조금 전에 배웠었던 그런 장요근은 굽힘, 다시 피고 다리를 들렸을 때의 움직임의 기능을 한다고 했고요. 요방형근은 허리를 어떻게 옆으로 굽힐 때 흔히 우리가 또 다른 얘기로 밴딩이라는 표현을 쓰죠. 밴딩,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 그런 동작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물건을 올리고 또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리고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고 하루 종일 골반을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특별하게 해줘야 될 근육이기도 해요. 상하체 연결하는 근육으로 몸을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왜 하나 둘 셋 하면은 사람들이 다리에 힘을 줘서 버틴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리는 협조할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요방형근은 이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지금 제가 이 자세를 하고 있을 땐 저의 요방형근이 저를 강하게 수축해서 앞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모양을 띠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재채기 할 때 강하게 힘을 주어지는 근육이죠. 재채기를,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재채기를 H 하고 했을 때 허리 아파 라고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왜냐? 근육은 어쨌든 어디에, 근육은 뼈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장요근 한마디로 골반 능선으로 해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서 어디에 붙어 있느냐? 흉골 맨 밑에 붙어 있어요. 흉골. 그러면 사람이 숨을 들이쉴 때 요방형근 또한 같이 그런 왜 흉곽이 팽창할 때 같이 살짝 팽창을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살짝 호흡에 관여할 수 있는, 관여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재채기 할 때 강하게 힘이 주어지는 근육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서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늑골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비뼈와 골반을 안정될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혹시 거리를 가다 보면은 풍선 인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바람이 불면 풍선이 막 이렇게 오라고 풍선이 해죠. 근데 그 바람에 풍선에 바람을 빼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풍선이 확 주저앉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요방형근과 장요근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어가 좋아야 돼, 코어는 튼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코어 근육 할 때 좀
포인트로 들어가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근육의 기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무거운 물건을 하중 들 때, 그리고 가장 좀 위험하다고 좀 제가 조금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거운 물건을 그냥 허리 있는 상태로 들으신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앉아 있는데 무거운 물건을 내가 들어줄게 해서 이렇게 왜 밑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앉아서 옆에 있는 큰 가방 물건을 이렇게 해서 내 무릎에 얹혀있는 그런 근육이 나빠지는 그런 자세는 습관은 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무거운 하중을 들 때, 그다음에 바닥에 물건을 들 때, 그때 이 요방형근, 허리 네모근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물건을 나르시는 그런 또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요방형근을 확실히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장요근과 요방형근 다음에 정경골근이 있습니다. 이거에 발음이 어렵습니다. 저도 발음을 하다가 자꾸 이제 좀 발음이 꼬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앞정강근, 왜 우리가 흔히 정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전문용어로 정경골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은요, 기능을 보기 전에 한번 붙어 있는 걸 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붙어져 있는지. 여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강이 뼈 있습니다. 정강이. 무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쪽에서 시작해서 앞을 쭉 종아리 앞을 지나서 발등을 지나 안쪽 발바닥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근육이기입니다. 그래서 얘네 근육을 찾으려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한번, 내가 엄지발가락 왜 잘 꼬집는 사람들 있죠? 엄지발가락이 싹 들었을 때 이렇게 뻘떡 튀어나오는 근육이 바로 정경골근이라고 합니다. 엄지발가락 꼬집는 거 굉장히 아프죠? 네. 직립보행식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사람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 신발을 신을 때 우리가 발등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모양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립보행시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또 그거를 직립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근육이 바로 앞서서 얘기 들었던 요방형근, 허리 네모근이라고 있고요. 또 기능을 계속 보겠습니다. 발등을 올리고 내리고, 우리가 걸을 때 발등을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해서 걷죠. 이렇게 왜 찍찍 끌면서 걷지 않습니다. 발등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복근이라고 해서 여기 뒤에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종아리 뒤에 있는 근육과 협력을 해서 인체가 앞뒤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보행할 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능이 또 좀 많이 약화되기 하는 그런 원인을 보다 보니까 슬리퍼가 있어요. 슬리퍼는 본인에 맞게끔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이힐을 신을 때, 특히 좀 하이힐을 신을 때 하이힐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힐이 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종아리나 앞쪽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걷는, 그다음에 큰 운동화, 그다음에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경골근이 그 근육의 기능을 조금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사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집중되는 근육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등산 갔다 내려오면 엉덩이도 아프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종아리나 앞에 있는 근육을 막 두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복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복근은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싶은 종아리 뒤에 있는 근육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뒤에 비복근이 있고요. 바로 앞에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정경골근, 이 두 개의 근육이 균형이 맞아야지 내가 건강한 걸음을 걸었더라도 아니면 건강한 걸음을 걷지 않았더라도 이 그 근육 자체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아파. 특히 종아리 쪽이 많이 아픕니다. 정경골근보다 비복근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많이 걸었을 땐 비복근이 일을 많이 해요. 정경골근은 좀 이렇게 좀 조그맣고 짧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종아리가 아플 땐 굉장히 많이 조금 앞에 있는 정경골근을 좀 많이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된다. 기능을 보겠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서 있을 때 지금 하이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뻐지고 위해서 힐을 신지만 그 힐을 신는 동안 나의 근육들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힐은 한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아니면 좀 뭐 징검다리 식으로 이렇게 좀 신고 다니시는 게 좋다고 좀 권장을 합니다. 장단지 동맥이 흘러서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혈관 동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비복근을 계속 움직여주면 심장으로 계속 혈관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기능을 약하게 하는 또 원인을 봤더니 뭐 많이 걷는 것도 있고요. 뭐 본인한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과도한 점프, 그다음에 하루 종일 힐을 신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복근 종아리 근육을 조금 많이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가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그 운동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스트레칭이 이 근육들의 좋은 쓰임새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허리가 불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많이 걸어서 종아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스트레칭 방법을 통해서 근육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4가지 근육 중에서 장요근과 요방형근 기억나십니까? 장요근은 사람을 굽히고 또 다시 몸을 일으킬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고요. 또 요방형근은 사람이 옆으로 돌았을 때, 돌렸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자세에서는 장요근을 스트레칭, 침대에서 누워서 가장 편안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렇죠? 침대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장요근은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또 그런 중요한 근육이기도 하고, 특히 허리에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장요근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허리의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요. 맨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맨 끝으로 가셔서 오른쪽 다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내리시게 되면은 우리가 장요근이 아까 골반뼈하고 요추에 가서 붙는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수축이 되어 있었던 장요근이 이렇게 이완이 되는 이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요,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장요근 오른쪽 다리를 한번 내려놓으시고 다시 올라오시면 또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오셔서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리 하나로만 내려놓으셔도 장요근,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근육이 이완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일어나서 다리를 한쪽씩 내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서 나 허리 운동해야지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 거지만 이왕이면 스트레칭을 했을 때 내 몸에 좀 더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리를 한 짝씩 내려놓으신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냐? 침대 끝으로 가십시오. 침대 끝으로 가셔서 눕습니다. 자, 침대 끝으로 가서 눕습니다. 자, 누웠을 때, 자, 왼쪽 다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왜 우리가 누워서 가슴 쪽으로 쭉 당기세요라는 그런 비디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 이유를 아셔야죠. 왼쪽의 다리를 잡고 우리가 가슴 쪽으로 쭉 당겼을 때, 자, 어디 쪽이 늘어날까요?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이. 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근육이 굉장히 많이 좀 수축이 되어 있겠죠. 그런 수축되어 있는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동작이기도 합니다. 누워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침대 끝에 와서
쭉 내 몸쪽으로 잡아 당겨 주시고, 그랬을 때 오른쪽에 더 많이 이완돼서 내 근육의 쓰임새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나온 겁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도 한번 쭉 잡아 당겼을 땐 이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장요근이 이완이 돼서 사람이 바로 일어났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침대에서 장요근 스트레칭하는 걸 두 가지를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장요근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요근 스트레칭 두 가지에서 지금 우리가 거실에서 또는 침대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식탁 의자도 괜찮고요. 집에 짐볼이 있으신 분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요근이라는 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허리가 통증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허리에 요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거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파에 손을 올렸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손이 올려 있으면 왼발을 기역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왼쪽 발이 기역으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 발이 니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운동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체를 앞으로 내려오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골반을 앞으로 빼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골반을 앞으로 빼줘서 왼손은 넘어지지 않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균형을 못 잡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왼손으로 소파 또는 침대 또는 의자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골반을 쭉 뺐을 때 어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이 굉장히 시원하게 늘어나는 그런 동작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방형근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장요근에 대해서 세 가지 운동 방법을 배웠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요방형근은 사람이 몸통을 비틀고, 그쵸? 직립보행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골반을 들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수축이 되어 있고 이완도 되어 있고 또 균형도 좀 불규칙하게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 오셨을 때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또 방법인데요. 오른손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으로 들어서 왼쪽의 무릎을 가서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도 벌써 상체가, 체간이 이렇게 쫙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왼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왼손을 들어서 어떻게, 상상하신 대로 오른쪽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몸이 같이 무너지거나 몸이 앞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장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리를 통해서 천장을 봤을 때 완벽하게 왼쪽에 있는 요방형근이 좀 스트레칭, 이완이 될 수 있게끔 느껴지실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내려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이 오른쪽 무릎을 잡고요. 오른쪽 팔을 펴신 상태에서 많이 안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에 벌써 뒤에 있는 모든 근육과 함께 요방형근이 이렇게 시원하게 늘어지는, 이완이 돼서 수축이 되어 있는 근육을 좀 늘려뜨리는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하시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방형근이란 근육은 하루 종일 골반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근육이고, 나는 올바른 자세로 서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일을 끝나고 돌아왔을 땐 허리에 뻐근함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고, 골반 쪽이 어딘가 좀 뻐근하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느끼실 때 제일 많이 또 주범이 되는 또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요방형근을 앉아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좀 누워서 하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다리를 삼각형으로 세워주세요. 삼각형으로 세워주시고, 혹시라도 허리에 불편함이 오른쪽에 더 있다, 아니면 나는 왼쪽에 좀 더 불편함이 있다라는 쪽으로 먼저 동작을 해주실 건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걷다 보면 자기는 잘 걸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오른쪽 또는 왼쪽에 힘을 주고 걸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걸은 습관으로 인해서 근육이 살짝 좀 수축이 되는, 뭐 수축이 된다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근육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한 거기 때문에 누우셔서 내가 오른쪽 골반 또는 왼쪽 골반이 좀 뻐근한 데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동작을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우셔서 다리를 삼각형으로 세우셨죠? 그러면 뭐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뭐든지 다 오른손부터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에다가 뭐 여기에 올리시는 것보다도 살짝, 왜냐면 이제 걸어서 내려오는 거 내려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왜 씨름할 때 뭐 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걸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왼쪽 무릎에 뒤로 가서 자, 손 바로 하시고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고개는 내려온 반대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내려왔으면 고개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를 볼 수 있게끔. 자, 그러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등 쪽서부터 요방형근서부터 엉덩이 근육까지 굉장히 이완이 강하게 이완, 스트레칭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동작을 해보는 습관이 된다면 근육의 골반의 불균형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운동 방법이기도 합니다. 왼발을 들어서요. 무릎에 올리라 그랬나요? 아니죠? 오른쪽 다리 뒤로 겁니다. 이렇게 X자로. 그래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후 하면서 왼쪽으로 내려갔으니까 고개는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갔을 땐 또 오른쪽과 관련된 등 근육과 이 요방형근과 엉덩이 근육, 요방형근만 딱 잘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근육들이 시원하게 이완,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설명한 요방형근에서 앉아서 틀어주는 동작 또는 누워서 다리를 걸어서 내려주는 이 동작들은 골반의 불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골근에 대해서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정경골근과 뒤에 있는 무릎, 종아리 근육, 그 두 근육이 균형이 맞아야 많이 걸었든 아니면 많이 뛰었든 아니면 등산을 오래 했든 균형이 맞으면 발목이 아프지 않는데 두 가지 근육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많이 통증이 아파서 막 저녁에 막 쥐도 날 수도 있고 괜히 이유 없이 종아리 근육을 막 때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치료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방법을 배울 건데요. 정경골근은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종아리 앞쪽으로. 종아리 연결이 돼서 뒤로 이렇게 와서 발등을 지나서 발등, 발바닥 밑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에 부착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힘줘서 꼬집으려고 할 때 이렇게 싹 올리잖아요. 그때 볼떡 올라오는 근육. 우리가 왜 한번 굴곡했을 때 이렇게 볼떡 올라오는 근육이 정경골근입니다. 이 근육의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무릎을 한번 꿇어볼까요? 무릎. 정경골근의 스트레칭을 하면서 대퇴에 있는 이 허벅지 근육까지 스트레칭이 같이 되는 겁니다. 손을 뒤로. 자, 뒤로 한 상태에서 뒤로만 놓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체를 뒤로 최대한 뒤로 늘려줍니다. 뒤로 상체를 뒤로. 뒤로 했을 때 대퇴에 있는 근육도 이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정경골근이 굉장히 많이 이완이 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상적으로 스트레칭을 정말 강하게 하려면요. 발등을 잡는 겁니다. 발등을 잡아서 상체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실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좀 힘들어 하시는데 복근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스트레칭도 좀 강하게 되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발등을 잡지 마시고 어떻게 방바닥에 손을 대고 상체를 뒤로 쭉 펼쳐서
여기 있는 허벅지 근육과 정경골근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요, 정경골근에 스트레칭을 할 건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마사지 방법인데요. TV를 보실 때 사용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정사정 봐주지 마시고요. 본인의 뒤꿈치로 꽉 누르셔야 되는 방법인데요. 자, 오른쪽 발을 들고요. 오른쪽 뒤꿈치로 앞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 있죠?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들었을 때 볼떡 튀어나오는 그 근육을 인정사정 없이 뒤꿈치로 눌러주십시오. 꾹꾹 눌러주세요. 중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꾹 누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처음에 할 때는 통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그시 눌렀다가 떼시고, 또 중간으로 내려가서 지극히 눌렀다가 본인의 힘으로 하십시오. 떼시고,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극히 굉장히 눌렀다가 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돌려서 올라오는 마사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혼자서 스스로, 특히 힐을 많이 신고 계시는 분들, 또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이 서 계시는 분들, 다른 거 방법도 굉장히 좋지만 저 이 방법 굉장히 많이 강추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뒤로 올라와서 밟아주시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이 방법 똑같은 방법인데요. 나는 발로 하는 게 너무나 아파. 그래서 나는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도구를 사용해서 정경골근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병도 좋지만요. 제가 실험을 직접 해본 결과 딱딱한 골프공이나 야구공도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딱딱한 물체로 계속 정경골근, 힐을 많이 신는 분들, 그 다음에 오래오래 서 계시는 분들, 자, 또 그 다음에 또 종아리가 또 자주 아프시는 분들, 왜냐하면 정경골근보다 비복근의 근육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근육들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신발을 좀 큰 거, 요즘에는 또 겨울이라서 그런 좀 부츠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부츠가 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종아리 근육, 이 정경골근이 굉장히 많이 조금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정상으로 좀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뒤꿈치로 누르는 방법과 지금 이렇게 공을 이용해서 두 손으로 이용해서 본인의 종아리가 시원하기 위해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골근이 지금 뭐 뒤꿈치로 마사지하는 방법, 아니면 도구를 사용해서 마사지하는 방법, 또는 좀 가다가 잘 발목을 삐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목이 잘 삐시고, 그다음에 좀 발목이 좀 부자연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좀 재활 운동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칭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도구를 사용합니다. 수건, 밴드도 괜찮아요. 고무밴드. 하지만 고무밴드가 너무 막 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늘어나는 게 좀 탄성이 적게 늘어나는 그런 밴드를 사용하시는데요. 그 밴드보다 현재 이제 집에서 있으니까 이 수건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을 쭉 핀 상태에서요, 걸어줍니다. 여기서 정경골근하고 비복근은요, 발목을 굽히는 거, 또 피는 거 보여드릴게요. 굽히는 거, 피는 역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아오는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건을 가지고 한번 신나게 수건을 밀어볼게요. 그런 대신에 내가 그 수건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잡아 당겨 주셔야 됩니다.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나는 수건을 줄다리기를 하고 내 발등은 밑으로 아래로 해서 이 발등이 시원하게 이완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잡아 당겨 주셔서 나는 수건을 잡아 당기고 발바닥이 이완이 돼서 좀 족저근막염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뭐 다 포함되는 근육이기도 한데요. 먼저 숙이고 이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발등이 내 안쪽으로 보도록, 자, 요런 각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발목은요, 아래로, 위로, 안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세 가지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건을 이용하셔서, 밴드도 좋지만 굳이 없다면 수건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사용해서 안쪽으로 하셔서
이쪽 정경골근서부터 복숭아뼈, 그다음에 복숭아뼈를 타고서 맨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나는 발을 좀 잘 접질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잘 삐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방형근과 그 다음에 또 아직 엉덩이 근육은 배우진 않았지만 엉덩이 근육과 그 다음에 다리 가쪽, 그 다음에 정경골근, 발목까지 한 번에 종합 세트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힐을 자주 신는 분들, 또 발목이 자주 삐시는 분들, 또 허리가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스트레칭 방법일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손으로 여기 다리 뒤쪽을 이렇게 잡으시면 기역자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발목은 방금 저희가 앞서서 좀 설명했을 때 이 정경골근, 비복근은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내리고 뒤로 신전하고 안쪽으로 돌아주는 그런 세 가지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쭉 피십시오. 우리 무용하시는 분들이 발을 이렇게 현대무용할 때 이거를 전문용어로 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핀 상태에서 자, 한번 싹 들어볼까요? 이게 허리가 아프시거나 혹시나도 통증이신 분들은 안 올라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증이 있기 전까지만 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올린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냐? 아닙니다. 반대쪽으로 넘어오십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넘어올 때 많이 안 넘어오실 수도 있어요. 특히 근육에 수축이 많으신 분들은, 수축이라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근육은 좀 탄성이 좋아야 되는데 좀 굳어 있다는 표현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섰을 때 살짝 넘어옵니다. 너무 많이 안 넘어오셔도 돼요. 하지만 많이 넘어올 수 있게끔 스트레칭을 그만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려서 살짝 내려와서 조금 더 괜찮으면 좀 더 내려오고 했을 때, 자, 여기 있을 때 어디가 통증이 굉장히 많냐면요. 발목부터요. 정경골근을 따라서 이 다리 가쪽으로, 바깥쪽으로 굉장히 신경과 함께 강하게 스트레칭이 돼 있지만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통증을 나를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통증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강한 자극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잡으시고요. 똑같습니다. 기역자에서 잡으시고 이번에는 발이 포인 상태에서 안쪽으로 내회 쪽으로 들어오십니다. 아까 발목이 굽히고 또 신전이 되고 안쪽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실시한 건 그냥 포인만 했어요. 근데 이 포인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잡으면 굉장히 통증이 조금 더 강해요. 자,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더 넘어오면 처음에 그냥 실시했었던 것보다 자극이 2배, 3배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발목을 좀 자주 삐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힐을 많이 신고 근무하시는 분들,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런 좀 또 통증이 좀 있어도 이 스트레칭 방법을 통해서 근육의 편안함을 느끼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런 통증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스트레칭으로 쭉 관리를 해주신다면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